70번에 저번에 나왔어. 정작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갖춰 먹일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2, 내양으로 120, 그렇지. 10. 그리고 1 떠는 집에 13이라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가지고 단서를 찾아내야 돼. 학원을 오가는 사이 배고픈 아이들이 찾는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간편한 데다 맛까지 기가 막힌 가공된 식품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라면이나 과자를 끊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담배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식품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쓰게 되고요. 사람들이 최대한 좋아하는 공식을 너무나 잘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양의 설탕과 소금과 지방의 배합을 나눈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부드럽게 만들고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좋게 만들고 이제 계속 맛을 있게 만들고 찾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사실은 탄수화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정제되고 맛있는 부드러운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들. 삶이 팍팍해질수록 우리는 밀가루의 유혹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올 시간에 맞춰 간식거리 채비에 나선 성혜 씨. 온갖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형형색색의 과자들. 종류도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거 먹을래 지금. 유진이 그러면 손 씻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간식부터 찾습니다. 먹다가 해줘. 과자 먹을 생각에 신이 났네요. 유진이는 이게 제일 맛있어? 맨날 과자 사면 이것만 사 왜? 좋아서 맨날. 맨날 좋아? 유진이 바나나도 줄까? 이게 더 맛있어? 그럼 가봐. 엄마도 말했어요.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맛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설탕과 소금, 그리고 지방의 배합. 맛있는 가공식품들은 아이들 몸과 뇌에 기억됩니다. 내가 내 아이 잘 먹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엄마지만 그거를 정성스럽게 매일 하기가 솔직히 힘들고 귀찮고 하니까 자꾸 손쉽게 마트나 이런 가게 가서 그냥 과자, 빵 같은 거 사서 그냥 아이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은 한데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저도 맛있고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혜 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출산 후의 비만도를 검사하기 위해 복부 CT 촬영과 혈액 검사, 그리고 심전도 검사 등의 정밀 검사가 병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출산과 육아를 겪으며 벌써 몇 번의 요요 현상까지 경험한 성혜 씨. 건강 상태는 괜찮을까요?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조금 조심하자고는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슐린이 약간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기에 내장 지방은 평소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성혜 씨는 인슐린 수치와 피하 지방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건강한 편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니면은 한 가지만 3 해가지고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이번엔 식습관을 점검합니다. 살 아니면 두부 아니면 요즘 뭐 연두부 같은 거 이렇게 팩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칼로리는 높으면서 영양가는 높지 않은 탄수화물 음식을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설명됩니다. 영양 밀도는 뭐냐면 영양분을 이제 칼로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영양과는 비례를 하고 열량과는 반비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 밀도가 높은 좋은 음식으로 내 몸을 먼저 채우자. 이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가는 가장 많고 칼로리가 가장 적은 것들. 대표적인 게 채소, 야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실 때는 야채 같은 걸 먼저 드시는 게 첫 번째고요. 식품의 선택이 다양하지 못할 땐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을 먼저 골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젠 배불리 먹는 것보다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 시대니까요. 하얗고 부드러운 데다 맛도 좋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우리는 왜 이토록 밀가루를 사랑하는 걸까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먹을 수 있고 달콤한 데다 포근하기까지 한 빵. 이렇게 사랑스러운 음식을 좀 더 건강하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빵을 서양에서 먹을 때는 빵과 고기, 채소 이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먹죠. 근데 서양에서 빵이 들어왔는데 이 빵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은 밥이죠. 근데 이 밥 대신에 빵을 올리고 국과 반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빵을 먹는 게 주식으로서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간식으로서 빵만 먹게 되고 그 빵만 먹으니까 그게 배가 웬만큼 부르니까 그냥 한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니까 영양 밸런스가 많이 깨지게 되는 거죠. 동양인의 쌀처럼 서양인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을 주식으로 먹는 서양에선 채소를 풍부하게 곁들여 먹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죠. 밀가루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연스레 빵과 채소가 어우러진 다양한 조리법도 발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밀가루. 아이고 반갑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는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뽀얗게 우려낸 사골 국물에 가는 면발이 특색인 칼국수. 여기에 간단하게 남아 반찬을 곁들입니다. 밀가루를 건강하게 먹는 방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밥상으로 차려져 있는 우리 스타일로 먹는 게 영양 밸런스를 더 맞출 수가 있죠. 지금 육젓, 고기, 전 있죠. 또 국수 위에 고명도지처럼 고기가 좀 있어요. 이게 채소, 호박, 그다음에 요 곁들여지는 채소 이렇게 먹으면 밸런스가 맞죠. 밀가루가 귀했던 시절,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곤 했던 우리 전통 칼국수 한 그릇. 단출해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영양 밸런스가 뛰어난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수 한 그릇씩 놓고 3대가 둘러앉아 먹는 밥상은 보기만 해도 훈훈해지는데요. 채소를 듬뿍 넣은 우리의 부침 요리에서도 밀가루를 건강하게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 밀도를 생각해 신체적 허기를 채웠다면 이제는 심리적 허기를 채울 차례입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의 위로를 대신할 방법 정말 없을까요? 신체적 허기, 몸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더 먹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고 있다. 이건 뭐 꼭 병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중독의 해결은 그거와 싸우는 게 아니라 대체제를
찾는 거죠.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걸로 되겠어요 하지만 자꾸 이제 마술적인 거를 레드썬 같은 마술적인 걸 원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루 10분 사색하며 걷기 이것만으로도요 뇌의 컨디션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연민 시스템이 작동하고 충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이 집착이 줄어들게 되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밀가루보다 사랑스러운 것들은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추위를 쫓아내고 어느새 곁에 와준 따뜻한 봄처럼 인생의 즐거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삶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식탁 위 밥처럼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 그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건 눈을 맞추고 먹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친밀한 대화. 그리고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달콤하고 폭신한 음식들. 하지만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면 감정적 허기는 당신을 음식 중독자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공허한 뱃속을 채우기보다 뇌의 허기를 채워야 할 때 우리는 희망합니다. 가공된 음식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당신이 아닌 스스로 근사한 당신이 되기를.